이재명 정권은 정권이 아닌 거죠. 체제 파괴 세력입니다. 지금 보수가 해야 될 일 의외로 단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나 됐다고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은 침묵하고 있지만요. 미국의 보수 정치권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재명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 그 정상적인 시각에 대해서 좀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 경고 신호를 받고 있는 정권이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대단히 큰 경고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이 진실을 볼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강하게 비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히틀러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정권이 부른 재앙의 서막은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권자 다수가 민생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재명이라는 이 위험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좌파 진영의 일반 국민들을 보면서 아직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뽑힌 이 대한민국, 세계가 먼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보수 인사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학계, 심지어 백악관 내부의 인사까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커뮤니티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측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트럼프의 말을 직접 큰 따옴표를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 곧 뵙길 기대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말이 굉장한 뻥이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를 조금 아는 사람들, 절대 트럼프 입에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을 뵙길 기대한다. 이 트럼프는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게 본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고 트럼프가 눈치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멜라니아 뿐이죠. 그런데 전과 사범, 확정적으로 예비 빵제비 이재명을 두고 명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곧 뵙길 기대한다라고 한 말은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보수 인사들, 그리고 미국의 중요 인사들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미래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각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이 좀 심각합니다.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공산주의와 결탁한 자를 경계하는 세계적인 목소리로 모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한 후 미국의 보수 정치권은 충격과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노를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로라 루머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원외 참모입니다. 한국의 대선 결과를 두고 RIP South Korea라고 얘기했습니다. Rest in peace. 그러니까 영원히 잠드소서. 이게 명복을 빈다 그런 뜻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이 되었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이제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굉장한 조롱을 한 겁니다.
이 원외 참모로서 이 트럼프 진영에서 또 미국 우파가 굉장히 이 여성의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상징하는 강경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마이크 폴린. 자, 이분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숙하지 않을까요? 자주 보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이클 폴린 같은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이재명의 당선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 이 중국 공산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폴린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이재명 당선이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임을 분명히 지적했다라는 것에 좀 크게 두셔야 합니다. 미국 안보 컨센서스는 이재명 정부를 중국의 전략적 도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부는 중국의 객고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한민국의 이 대선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관위가 이 참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했죠. 이들의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 의회에 올려질 예정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대놓고 친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이 트럼프의 참모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당선은 부정 개입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선거를 전략적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게 영향력을 펼쳐낼 그 기회를 선거를 통해서 펼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중국발이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정부를 세우고 있다. 이렇게도 확장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월룸이라는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에 중국의 간접 영향권 아래서 지금까지 움직여왔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경고다. 대한민국 주권이 중국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정신 차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에반스 리비어. 이 사람 좀 중요합니다. 전 국무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내신 분이고요.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분의 발언도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미국 내에서 실제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보수 인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멘트가 뭐냐면요. 미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 얼굴 보시면 땅땅하게 생겼죠. 피트 헤그세스.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보수로 회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파워를 제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안미 경중, 이재명의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최고 수장이 정면으로 이재명의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한미 동맹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정부가 안보는 우리에게 맡기고 경제는 중국에게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게 말이 돼? 야, 제대로 정신 차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동맹의 부담만 지우고 안보 전략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의 입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가 굉장히 위험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선거에서 중국의 간섭이 되게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뭐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국제사회가 이 한국 사회에 직접 개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피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트럼프와의
통화 부분도 늦어졌고 이재명이 부랴부랴 트럼프와 통화를 해서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을 아이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말을 받아냈다라고 하지만 20분? 저는 바짓가랑이 좀 붙잡지 않았을까, 트럼프와 직접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계속 전화를 하니까 부재중 전화가 막 뜨니까 백악관 측에서 뭣도 모르고 전화를 여보세요 하다가 연결이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학계에서조차 이 동북아 이 아시아 지형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학계에서조차도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샌들러 스탠포드대 교수죠. 이재명의 친중 중도 변화 가능성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에 대한 협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누가 따라오냐? 대만이 따라옵니다. 그 말을 확장해서 보면 대만이 침공할 시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공조해서 중국을 방어해야 하지만 지금의 이재명의 친중 행보, 그 다음에 중도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에 중간 지역 역할, 나는 모르겠습니다. 쉐쉐쉐쉐 이것만 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조차 이재명의 외교 기조가 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제대로 이 선택을 안 한다, 또는 제대로 선택을 한다, 그리고 중국으로 간다, 북한 꼬붕에 쓴다라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 전략에서 대한민국을 빼고 생각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일본과 미국은 더욱 강력해질 거고 대한민국은 완벽한 국제사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존 델러리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 대학원에서 이 수업을 하셨고요. 예일대학교 대학원의 역사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이 존 델러리 교수는 말이죠. 이재명의 친중, 친북 정책 방향은 미국 중심의 안보 전략에 균열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파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미동맹 파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 주한미군은 주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미국 상공회의소도 나간다. 대한민국에 투자하던 외국계 기업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서 빠져나간다.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한다. 자, 중도 온건파로 알려진 교수들조차도 이재명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위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죠. 대한민국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로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국제안보 공조의 이탈 요소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선택을 한 거죠. 이재명은 말이죠. 친중 공산 체제의 도구입니다. 말로는 민생 이야기하고 경제 회복을 외치지만요.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만날 첫날 민생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실체를 보면 친중과 친북, 반미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한미 공조는 약화되겠죠.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유화적일 겁니다. 800만 달러도 줬는데 더 줄 수도 있겠죠. 경제는 중국에 종속될 겁니다. 이러한 노선이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을 가져오고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 안보 붕괴라는 삼중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히틀러와 이재명을 비교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였는데요. 1933년에 독일은 히틀러를 뽑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히틀러가 당첨이 됐죠. 히틀러도 마찬가지로 민생, 국가 재건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 전쟁, 파멸을 가져왔죠. 독일의 국민들은요, 국가가 폐허가 된 후에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갈 것만 같은데요.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좌파 실체를 6.25 전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파 정부가 체제를 지금까지 지켜왔죠. 그런데 지금 국민은 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좌파를 선택한 겁니다.
국민은 머지않아 그 대가를 체감하게 될 겁니다. 안보 붕괴, 한미동맹 이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한미군의 철수, 북중로 도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추락하겠죠. 주한미군이 빠지고 나면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할 겁니다. 그리고 좌파 정부 이재명이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게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언론 검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는 무너졌죠. 이재명 재판 안 합니다. 문화적인 통제 또한 따라옵니다. 교육, 언론, 문화 전반의 좌경화가 가속될 겁니다. 왜?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으로 국민들을 망쳐야 하기 때문이죠. 국민들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몰락과 국가 무력화의 참상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이다라는 거죠. 강한 보수의 부활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권이 아닌 거죠. 체제 파괴 세력입니다. 지금 보수가 해야 될 일 의외로 단순합니다. 선거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만날 첫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꼴값 떨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헌법 수호를 위한 결사항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틀러 이후에 말이죠. 독일은 우파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재명 이후에 참사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겠죠.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자유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이재명 정권은요, 타협의 대상 아닙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위협이다 라는 거죠. 김영윤TV였습니다.